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투자가 많아지게 되고 유가 상승과 제조업의 활기를 띠면서 한국 증시에는 대형 호재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주식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리고 2020년 반도체는 분명히 상승한다, 코스피 반드시 상승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저의 의견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제조업이 이제 침체해서 탈피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 글로벌 부양 정책이 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업 실적 하향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020년은 증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는, 우리 코스피 위치는 어딜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EPS가 계속 감소를 했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가 계속 EPS가 감소를 했잖아요. EPS 다운 사이클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업 사이클 쪽으로 서서히 가는 단계다라고 레포트는 좀 보고 있어요. 2019년 8월 현재의 단계가 EPS가 이제 다운 사이클에서 인크리스 사이클로 이제 서서히 옮겨가는 단계고, EPS의 하락률 자체가 감소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8년 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닥은 950부터 540까지 거의 한 30%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2600에서 190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1년 반 넘게 엄청나게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급락장들이 많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조금 지지를 받다가 더 뭐 한 1500, 1400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2020년에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 팔았네, 기관이 팔았네,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2018년부터 선진국이랑 신흥국이 제조업 경기가 계속 부진했어요. 신흥국 제조업 PMI가 2018년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잘 지지가 되지만 우리 한국 제조업 비중이 가장 많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영상 중에 슈카월드님께서 이 2000 코스피 2000 하회에 우리가 놓쳐버린 4천명의 시작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끝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한 영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제는 제조업이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높은데, 글로벌하게 제조업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제조업의 침체 원인은 뭐냐? 제조업이 왜 하락을 했냐? 첫 번째 원인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촉발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발생이 되고, 금리 여건이 약화되면서, 금리 여건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고 꽁꽁 현금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여건이 약화가 되고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전쟁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 미국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GDP가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길이 열리면서 여기랑 반대로 가장 높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조선 3사 원초에는 무슨 수주 LNG선 많이 수주했다고 하고 다시 회복하나 그랬는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발주량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들이 급락을 했죠. 거의 이제 박스권도 벗어나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30% 이상의 어떤 발주량 감소가 보이게 되었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CEO나 어떤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쟁이 이제 1년, 2년 계속 지속될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은 뭐 기업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게 되고 다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20년 투자 금액이 67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그 엄청난 상승기 때의 투자 금액이 620억이었으니까 그때보다도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도 투자 금액이라면은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연초 예상이었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가 크게 늘 것이다. 올해는 20%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 반등 시기가 올 하반기로 당겨질 거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올 초에 장비주를 보면 테스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칩니다. 여기서 30% 상한가를 치고 여기서도 거의 한 30% 가까운 상한가를 치면서 60% 가까운 그런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런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어떤 반도체 장비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상승을 했는데 다시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희 IPS도 큰 상승을 보였죠. 여기 저점 대비 한 50% 넘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2020년 메모리 장비 투자가 회복되는 것은 맞는데 2019년 장비가 484억이고 2020년이 584억으로 줄었어요. 아까 보면 670억이었잖아요. 670억 투자가 예상이 됐는데 580억으로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뭐겠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중국에서도 반도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우리 언제 이게 회복될지 모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연초에 예상했던 670억 달러가 아니라 580억 달러로 장비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만 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쪽에서도 원래 이 정도 투자 예상이었는 급감을 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 전반적으로 제조업들이 특히 큰 피해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얻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투자 시기가 원래 하반기가 유력을 했는데 비메모리 라인은 이제 3분기부터로 매출 가시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 포함한 공급 업체들 재고가 크게 늘면서 업계 가동률 조절을 본격화하고 있고, 청주 신규 공장에서 제품 양산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게 되었습니다. 계속 늦추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양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초, 내년 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투자 심리 지수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매출에서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4분기에서 5분기 정도 불황기를 반도체는 보통 겪게 되는데 현재 2분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분기째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사이클 상으로는 막바지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막바지의 끝인지 아니면 막바지의 어떤 중간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바지의 끝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될수록, 그리고 더 격화가 될수록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역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매출이 이제 줄어든 영향이 있고 3분기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가 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반도체나 조섭이나 화학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돈을 못 버니까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조업이 이제 내년부터는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첫 번째가 중국의 이제 하반기에 부양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된다면 감소할 수 있지만 어떤 사이클 상으로는 중국에서 어떤 하반기부터 좀 부양 정책을 쓰고 있고 국영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투자가 많아지게 되고 유가 상승과 제조업의 활기를 띠면서 한국 증시에는 대형 호재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은 금융위기 정도로 하락을 했느냐? EPS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 글로벌 위기 때 EPS가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레버리징 때 28%가 하락을 했고 2018년 1월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EPS가 33%가 하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아까 2600에서 한 1800, 1900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귀신같이 EPS 하락만큼 정도가 떨어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년 2020년, 2020년도, 2019년에 대비해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0% EPS가 또 감소하면은 이건 1900대가 아니라 뭐 1700, 1600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EPS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은 최소한 2000대는 가볍게 뚫고 그 위 2300, 24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EPS가 하락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내년에는 올해보단 EPS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 중에 있어요. OECD 선행 지수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호황을 띨 것이냐 아니면 침체를 겪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6개월 선행 지수인데 이게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이제 D램의 저점을 찍고 재고 물량을 조절하고 있고 감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D램 가격도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들이나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들이 다시 오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한번 내년 중에 한번 놀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지분율을 확보를 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개미들이 계속 팔 때 외국인의 지분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특히 IT 쪽, 반도체 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년 EPS는 어떻게 될 것이냐? 레포트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 28%의 EPS 성장률 예측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80%,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같은 경우는 14% 정도로 당연히 반도체에서 두드러지게 매출의 신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매출 성장률이 좀 두드러지게 되는데 물론 이게 예측치여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더 장기화가 된다면 80%가 아니라 뭐 60%로 감소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 거는 100% 거의 100% 가까운 기정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폭이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만약에 연내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엄청난 급등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정책도 중요합니다. 재정 확대라든가 통화 완화, 소비 부양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은 기업으로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되니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파토가 나게 되면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00% 협상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과 중국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충되기 때문에 쉽게 100% 협상을 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뭐 한 50% 정도의 협상만 타결이 되더라도 지금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2020년도 반도체 관련주는 반드시 오른다가 저의 생각이고 근거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위축이 되었는데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결이 되면은 시장은 빠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투자가 늘고 기업들의 특히 반도체 영업이익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도체 관련 차트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 다지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빠지는가 싶더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텐데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저점도 높여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그런 어떤 내년의 그 실적 기대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비주인 테스도 마찬가지로 6% 이상 상승을 하고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깨지 않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올해 실적들을 보면은 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예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2018년도 내내 하락을 했던 거고, 근데 내년에도 마이너스 30%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플러스 30,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날 텐데, 그때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오히려 약간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매수 시기라고, 제가 시크리컬 사업이라고 그랬죠. 사이클 산업은 업황이 제일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 산업의 어떤 특징이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은 분명히 올해보다는 좋아집니다. 내년은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서 제조업 분위기가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들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 전체가 크게 오를 것이고, 가장 수혜받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 조선, 화학 등 이런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어떤 포지션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그 PDF 파일은 블로그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블로그 주소를 아래다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랑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널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